감사합니다. 자, 구독자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전편의 글에 아마 이걸 보고 제가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제 계속 이 남긴 댓글을 보면서 고민도 했고 여러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 댓글 원문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이거 보시고 여러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과정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기술 변화입니다. 작물 재배 기간 변화 및 종류. 이제 초적성 재배, 촉성 재배, 전통 재배, 지연 재배 이 현재까지 이런 초적성 재배나 촉성 재배는 뭐 99%의 농업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전통 농업이라고 하는 전통 재배는 재배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사전적 의무나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키우는 지금 뭐 초적성재나 촉성재가 어떻습니까? 빨리 키우는 쪽에 단축 재배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오래 키우는 장기적인 재배법으로 가는 방법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를 나누자 하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연재를 해서 공개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23년 동안 계속 매년 공개해 왔습니다만은 그리고 24년 만에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공개도 해왔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바로 전편에 의견을 주셨는데요. 보시고 여러분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의견을 구합니다. 전편 바로 영상 127편의 작물 기간 연재 8편에서 이제 구독자분께서 중요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작물 재배 기간 정확한 새로운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는 소중한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이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진행 과정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도 필요하다 보고요. 그래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연재 중인 작물 재배 기간 등 관련 분류 방법, 표기 용어 등은 최종 확정이 안 된 이론화 작업이란 과정의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을 알려드리면 농사 현장에서 찾아낸 작물 재배 기간이라고 하는 23년 동안 지연재배 양배추 성공담을 공개하면서 지연재배로 농사 짓는 모습 등을 공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특히나 뭐 성공했다고 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실증을 통하여 많은 성과도 있었으나 교육 등 과정에 공개된 기술로 다른 농가의 성공이 미비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이제 창업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5년 전부터 이제 창업 과정이 뭐냐 뭐 2-3시간 특강이 아니라 하루에 8시간씩 1박 2일 하는 그러면 거의 20시간 되거든요. 이런 뭐 20시간 뭐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정규 과정 16시간 그게 1차, 2차 그런 식으로 해서 과정에 꼭 1년 키우는 양배추라 해서 부분적으로 공개해 왔습니다. 그리고 따라하지만은 성과는 뭐 성공했다 해서 뭐 육지에서 분들이 뭐 양배추도 보내오고 그런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주 미미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다른 농가의 농사 현장에서 기술 등 관련 실증을 하는 과정이 진행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동참한 농가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저만 해왔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농가에 저가 하는 과정에 나온 여러 실증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또 처음부터 시작할 필요보다는요. 23년은 그래도 경험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2차 과정이겠죠. 자, 23년 지연재 양배추 성공적인 기술적 기반을 삼아 다른 농가의 실증을 통하여 누구나 활용 가능한 실전적인 실전 기술을 찾고 지식적으로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기술 이론화 작업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희생이란 길의 동참 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23년 동안 성공의 기반을 삼아 다음 단계인 지연재배라는 농사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실전 기술을 찾는데 동참할 농부님들을 2024년이 가기 전에 몇 번이라도 찾아 같이 각 다른 농사 현장에서 2차 실증 작업하는 2025년부터 진행하는 것이 목표란 소망입니다.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원래 이게 연재하면서 집중하는 게 뭐냐 그러면
참여한 분이 계시다 그러면 몇 분이라도, 그래서 올해에 가기 전에 뭐 가을이나 여름 뭐 겨울이 되겠죠. 그때에 지금까지 23년 경험한 거를 이제 공개하고요. 직접 만나야겠죠. 그래 그 다음에 그 동참분들하고 각기 현장에서 각기 2차 실증 작업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게 제가 이제 뭐 올해가 안 되면 뭐 또 한 해가 늦어지는 거고요. 그 어쨌든 이런 저의 작은 소망인데요. 그리고 다른 농가와 같이 하는 2차 실증 농사 과정에서 실전적인 기술을 찾는, 실전적인 기술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이 혼자 하는 것과 해서 성공담보다는 여러 농가가, 그리고 1년 하는 것보다는 몇 년 걸릴 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습니다. 23년 동안에 올해만 해도 19구역으로 나눠서 양배추만 해서 7구역으로 나눠서 이제 비교 실증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마찬가지로요. 각기 다해서 실전 기술을 찾는 게 이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고 적절한 지식화하는 기술화 작업을 진행하여 어느 시기에 최종 공개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공식력을 가진 농업 관련 기관이 아니기에 1차 개인적인 농가 실증에서 제가 이제 1차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뭐 23년 동안에 매년 여러 구역으로 나눠서 해왔고요. 그리고 다른 여러 농가가 참여한 2차 현장 실증이라고 하는 필수적인 단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이게 과정을 거친다 그러면 정말 현실적인 현장 기술과 지식적인 기술 이론이 나올 겁니다. 현장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기반이 실수 안 하고 이제 제대로 가려면요. 지식적인 이론은 꼭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게 대부분이 없는 게 문제거든요. 무슨 뭐 토양이다, 작물이다, 수많은 기술이 나오는데 이론 기술이 없는 겁니다. 이론 기술이 마치 안 나오는 거죠. 미생물도 마찬가지고요. 30년 미생물 썼는데 뭐 유효토신 만드는데 뭐 30년 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술 이론이 없습니다. 그건 허구적인 30년 경험한 것들이 그런 현장에서 나온 것들이 이걸 현장 기술과 이론에다가 필수인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냥 경험담, 이렇게 했다, 성공했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얘기 들으면 그럴싸하죠. 하지만은 현장에서 앞뒤가 안 맞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각 다른 작물로 각 다른 시기에 각 다른 방법으로, 제가 양배추 했으니까 뭐 다른 농가 또 양배추도 하고요. 뭐 여름에 이제 뭐 고추서부터 여러 그런 작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많은 농부들이 참여하는 현장의 경험을 기반하여 실전적인 기술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지식적인 기술 이론화 작업을 소망해 봅니다.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근데 이게 몇 년이 걸리고 많은 희생이 필요한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몇 번을 도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지만은 어느 과정 되면요, 돈이 되느냐, 얻어지는 게 뭐냐 꼭 나옵니다. 처음에는 뭐 으쌰으쌰하다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제가 이제 손꼽을만 해도 5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몇 번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과정이 거의 다 중단되는 게 뭐냐면 이런 희생이라는 1년에 걸린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23년, 전체적으로 30년 걸린 거거든요. 근데 1, 2년, 3년도 못 버팁니다. 대부분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걸리는 건데, 그래서 희생이란 길을 동차에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아봅니다. 뭐 전제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자, 제가 이제 많은 농부들이 만나면요, 어떤 얘기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썩지 않는 기저귀 사과라는 기저귀 농업이 있으나 나도 같은 농사를 짓고 싶다는 많은 도전을 하지만은 도전하는 데 필요한 실전 기술은 물론 필수적으로 필요한 지식적인 기술 이론이 없다는 수많은 농부들이 주신 말씀 기억을 하시죠? 현장에 보고 같은 만날 보면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기물아 씨 따라서 자연재배합니다. 사과 같은 나무 만들기 위해서. 그럼 실전 기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는 실전 기술이 아니라 그냥 추측적인, 기존에 나와서 안 된 것들을 뭐 떠도는 글들, 그런 거 보고 이제 만든, 되게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이론 아예 없고요. 이론도 보면 다 허구적인, 뭐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만나본 뭐 어떤 분은 일본에서 배워왔다 해서 3년이 된다, 아니면 어떤 분은 이제 그 그룹에서 5년 된다고 다들 했거든요. 근데 한번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앞뒤가 안 맞거든요.
지금도 보면 이제 많은 글들이 그런데요. 그래서 도전해보고 싶다는 열정적인 많은 농부들이 실전 기술은 물론 지식적으로 배운 것 과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술은 없이 수많은 도전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실패한 교훈의 현장을 아마 한 번쯤 보거나 들었을 겁니다. 너무나 많이 도전들 하니까요. 그 다음 도전 농부들은 위하여 희생이란 용기와 도전을 가진 여러님들이 동참이 필요합니다. 아쉽게도 후대로 이어지지 않는 기적의 사과의 지식적 기술 이론이 사례를 교훈 삼아 몇 년이 걸리고 경제적 이득도 없는 일에 동참하실 님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여할 분들은 많으실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하지만은 쉽지가 않더라. 왜? 다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으니까요. 뭐 복잡한 지금의 세상은 다 그렇게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렇더라는. 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이 남기신 댓글 아주 중요한 의견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소개할 건데 바로 덤편에 저희 개인적인 결정보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제는 분류해 있지 않습니까? 초적성재, 촉성재배, 지연재배, 그다음에 지연재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독단하는 것보다는 이제 계속 그 질문들 남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들은 앞으로 그걸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구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댓글을 하지 않습니까? 있다 없다. 저번에 유기물은 비료도 아니다. 그런 것들에서부터 여러 글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99%가 반감합니다. 한 200명 보는데 댓글 다신 분이 10명도 안 될 정도로 이제 그런 90%는 방관. 그 중에서 1%는 적극적으로 뭡니까? 방해와 모략하는 사람이죠. 자, 그분들도 농부랍니다. 그런데 직업 바꿔야겠죠. 자, 비방꾼 그런 농촌의 농업에 관련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자, 이런 주신 그러다 보니까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따 댓글 보여드리면요. 그래서 늘 바쁘신데 앞서 제가 이제 바로 전편에도 바로 전전편에 보면 의견들 주셨거든요. 그런 여러님들이 계십니다. 정말 소중한 댓글들 계속 주시는데요. 또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봐도 좀 여러분 의견을 좀 주시고 앞으로 진행 과정에 이것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꼭 보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시기에 잘 만들어진 누구나 보는 토양, 우리가 토양 관련, 작물 관련, 미생물 관련 이런 지연재배라든가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공개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경작 우리가 4, 5, 6, 7 4대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 이론이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거를 누군가가 해야 되고 총대 매야 됩니다. 자, 화학이나 친환경이나 유기농은 룰이 있습니다. 인증 과정에 있어. 그러나 자연농 같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화학농이라도 이제 어떻습니까? 사옥으로 가려면 그게 없거든요. 사옥으로는 달라야 됩니다. 지금 초적성장, 촉성장 나와 있는 걸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토양 관련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화학농을 하고 친환경을 하고 유기농을 하더라도 4그룹 한다, 5그룹을 한다. 자연농에도 보면 2그룹 가시는 분이야. 그렇지만 4, 5그룹을 간다 그러면 분명한 거는 이런 토양 관련, 작물 관련, 미생물 관련 이런 지연재배라고 하는 이런 작물 재배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댓글이 중요하고 그래서 급히 올리는. 자, 당당님께서 주신 댓글입니다. 바로 전편이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단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촉성재배, 초촉성재배 등의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고 지금 제가 이제 지금 촉성재배, 초성재배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재배기간 단축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이 단어들이 일반적인 사용 용도는 재배에 걸리는 시간에 대한 용도가 아니라 재배 작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시각 차이가 굉장히 뭐냐면 전에 듣는 사람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내가 사용하는 언어도 중요하고 단어도 중요하지만은 전달력이 있어야지만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뭔지를.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한테 의견을 구하는 거고 우리 당당님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재배작기에서 사용하는 용도는 촉성재배, 반촉성재배, 조숙재배, 노지재배, 억제재배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구분은 재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언급하기보다는 재배하는 시기 구분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파종부터 수확까지 기간을 제가 언급하면 파종부터 수확까지 재배 기간이 가장 긴 재배 작기는 촉성 재배이고 파종부터 수확까지 재배 기간이 가장 짧은 작기는 억제 재배입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잘못했다고는 이거는 수정돼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저도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뭐 사람은 실수가 있는 거고 그런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뭐 퍼펙트는 없으니까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반대로 기간이 정해집니다. 자, 촉성재배라는 선생님이 사용하신 단어가 일반적인 재배 작기에서 사용하는 촉성재배라고 하는 단어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몇 번이라도 읽어보시고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초단축 재배, 단축 재배, 일반 재배 또는 전통 재배, 지연 재배, 지연 재배 이런 식으로 라면 혼선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 고민하시고 또 뭐랄까요, 농업에 이런 쪽으로 많은 지식적으로 알고 계신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 수를 배우게 되는데요. 뭐 사람마다 이제 저는 이제 지식적인 부분은 아주 떨어집니다. 저는 이제 농사 짓는 현장의 주의자. 뭐 그런 쪽이니까요. 어쨌든 부족한 부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그 용어들, 간단한 용어, 뭐 녹색 유기물이나 갈색 유기물 같은 저 혼자서 임의로 정해 왔습니다. 뭐 원원적 미생물, 원적 미생물, 종균 미생물 이런 나눈 것도 마찬가지. 있습니다만은 이런 원리적인 거는 제가 정했거든요. 하지만은 뭐 유기물 멀칭이라든가 이런 최종하는 거는 제가 이제 창업 교육을 하니까 몇 년에 걸쳐서 직접 물어보고 반복하고 의견 들으면서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이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봅니다. 제가 지금 전통 재배도 이제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지연 재배만 확정된 겁니다. 그리고 초단적 중이나 저는 촉성 재배, 초촉성 재배 맞지 않나 썼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또 틀렸다면 수정해야겠죠. 보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견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했습니다. 제가 1차적인 이제 실증한 거고요. 2차적인 실증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이거를 언제가 내가로 나눴으면 더 나눌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정확한 용어를 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칭 이거를 재배 기간으로 할 거냐, 생育기간으로 할 거냐 이런 것도 이제 최종 결정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은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 봅니다. 그래서 주신 댓글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 꼭 보시고요. 많은 분들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 더 봐주시면 하나 이제 이걸 가지고요. 어학사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촉성재배 어학사전 찾아보니까 이제 작물을 자연 상태보다 빨리 자르게 하는 재배 방법이라고 어학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이제 번역기를 통해서 일본어를 해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글로도 돼요. 근데 영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일본어로 했을 때 또 영어로 하고 그 다음에 해보면 이게 불명확합니다. 전달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만국 공통 아닙니까? 이제 뭐 그 AI로서 다 전달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 한계가 있거든. 그래서 어쨌든 AI는 뭐냐 어학사전에 기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헷갈립니다. 촉성재배의 뜻은 정확합니다만은 이런 외국어 썼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는 거. 그런데요, 의견을 주신 그 끝에 보면 초단축 재배, 단축 재배라는 용어 썼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해가지고 제가 이제 찾아봤습니다. 단축 재배 어학사전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죄송하지만은 어학사전에 단축 재배라고 하는 게 안 나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뭐냐 여력이 있더라는 거. 어떤 뭐냐 그러면 단축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보니까 시간이나 거리가 줄어듦. 또 재배로 해봤습니다. 식물을 심어 가꾸는 그럼 단축 재배라는 하는 용어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넘어갈 필요는 없더라는 거. 그러니까 전체적인 단축 재배 어학사전 없으면 따로 했을 때 정확히 전달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일본어로 해가지고요. 우리 한글로 단축 재배를 일본어 했을 때 이렇게 정확히 전달됩니다. 그리고 영어로도 마찬가지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어로서 또 영어로 해보고 한글로 했을 때 정확하게 또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 헷갈리고 그럼 촉성 재배 쓰는 것보다는 단축 재배가 낫지 않을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들어왔을 때 제가 계속 용어 써보지 않습니까? 뭐 전통 재배도 아니면 연날 재배도 써보고 뭐 자연성장 재배도 써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제가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걸 전달력이 있고 여러분이 빨리 알아듣고 전할 수 있는 이게 최고의 언어거든요. 그리고 그 단어가 되고 문장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뭐랄까요? 촉성 재배, 단축 재배 이런 예를 듭니다만은 그래서 정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당당님께서 주신 댓글은 굉장히 소중하고 또 여러분의 또 의견 모아서 앞으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초적성 재배, 촉성 재배, 전통 재배, 지연 재배라고 하는 이런 뜻은 알고 있거든요. 재배 기간이라는 건 이게 필요하다는 걸 그러다 보니까 많은 뭐 많지는 않습니다. 방관하신 분이 뭐 90%고 그리고 한 9%가 이게 동참해 주시고 1%는 악의적이고요. 뭐 이런 거에 대한 막으려고 하는 분이 계시고 그래도 9%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10%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적극적인 분들이 계시니까 이걸 좀 어떻게 보면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수정할 건 수정하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좋은 지식 이론화 작업 그리고 실전적인 기술을 찾고 그 기반으로 해서 정말 정확하게 남는 글자화된 지식화된 이론화 지식 실전 기술의 이론이죠.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안 따랐을 때는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그 김우라 씨 썩지 않은 사과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작업은 아마 저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동참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돼야 그리고 정말 정확하고 어떻게 보면 남는 제가 이제 요새 느끼는 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작업이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뭐 나이가 들어가서 뭐 할 일이 없다는데요. 더 많았습니다. 이런 작업이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이득, 뭔가 이윤이 안 되면은 뭔가 얻지 않으면 도저히 동참 못 하시는 분이 의외로 또 많거든요. 하지만은 나이를 떠나서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실 거라는 거 아까 부탁드렸죠. 좀 여러분의 의향들 남겨주시면은 이제 그걸 참고에 따라서 빨리 진행도 되겠죠. 자, 오늘 의견 주신 당당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여러분 우리 적극적인 9%의 구독자님들 이런 뜻에 또 그 안에서 또 이런 거에 동참하고 이렇게 필요하다고 이제 같이 가실 2차 생각하시는 분 실증 작업 1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30년 걸릴지 죽을 때까지 마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데에 생각을 가지신 분들의 생각도 의향이 나와야겠죠? 사랑합니다. 그런데 표현을 안 하면 사랑하는지 아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